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빗속에서 무릎 꿇은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로부터 6년. 폐지를 주우며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그녀 앞에 죽은 남편과 똑같이 닮은 아이들을 본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내 손주? 6년간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막으려는 자의 음모.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낡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수진, 32살. 그녀의 손은 거칠고 옷은 해졌으며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유모차 안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살 쌍둥이 형제, 지훈이와 지우. 엄마, 졸려. 지우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우야. 엄마가 빨리 끝낼게. 수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쌓인 폐지 더미로 향했습니다. 골판지 한 장 한 장, 플라스틱 병 하나하나. 그녀는 정성스럽게 폐지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아이들의 하루 양식이었으니까요. 엄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지훈아,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우리 보고 싶을까?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어.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떠났으니까요. 6년 전 남편 강민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임신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명품 백화점. 최영란 64살. 그녀는 에르메스 매장에서 100만 원짜리 스카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점원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란은 명문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10억대 부동산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평생의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를 보지 못한 것. 6년 전 외아들 민우가 죽었을 때 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사가 전화로 알렸습니다. 알았어요. 영란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선 영란.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폐지를 줍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유모차를 끌며 허리를 숙인 채 골판지를 모으는 여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영란은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안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얼굴은. 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 그것은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강민우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똑같은 이마의 점까지. 설마. 영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폐지를 줍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 수진이? 영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영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황급히 유모차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훈이가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손주란 말인가? 6년 동안 그녀는 손주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얼굴은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그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신이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이 이제야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빗속에서 울부짖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내 손주들을 버렸구나. 영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영란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수진과 쌍둥이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아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영란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정말 내 손주들이란 말인가. 그 순간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6년 전 강민우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영란의 집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시누이 강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장례는 잘 치렀어요. 이제 나갈 준비하세요. 서진아, 그게 무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빠 죽었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서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냉정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 하나 못 낳았잖아요. 그때 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영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말이 맞아요. 손주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겠어요? 어머님.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7년. 수진은 7년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 민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행복해.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지금 그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요. 어머님. 수진은 영란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뭐? 영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했어요, 어머님. 쌍둥이에요.
민우 오빠의 아기예요. 수지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언니. 병원 기록 다 확인했어요. 서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불임 진단서 3달 전에 받았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 임신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건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서진이 병원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영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 죽자마자 임신했다고? 재산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수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어머님, 어머님. 수지는 영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수진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비를 맞으며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오빠, 미안해요. 수지는 빗속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들, 어떻게 키우지? 그때였습니다. 배에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아기들아, 안 돼.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산의 징후였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배를 움켜쥐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상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앨범을 떨리는 손으로 덮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오늘 본 그 쌍둥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만약 수진이 그날 진실을 말했다면? 나는 내 손주들을 버렸구나.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동안 손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며느리는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닮은 아이일 수도 있어. 수진이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우연히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해. 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6년간 자신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진과 쌍둥이도 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영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어제 내가 본 여자와 아이들, 그들을 찾아줘요. 네, 그게 무슨, 묻지 말고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두 보고해요. 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서울 외곽의 쪽방촌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성과 5살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수진, 역시.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말해봐요. 영란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새벽마다 폐지를 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은 구청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은 강지훈, 강지우입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씨, 죽은 아들의 성,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김 비서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쌍둥이가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수진이 폐지를 줍는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영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무언가를 들고 노는 사진, 낡고 색이 바랜 로봇 장난감. 이건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로봇, 30년 전 5살 민우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영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어린 시절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려도 돼? 민우가 로봇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간직해둬. 근데 이제 필요 없잖아. 나중에 내 아들한테 줄 수 있잖아. 영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민우도 웃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아들 낳으면 이 로봇 물려줄게. 할머니랑 아빠가 같이 가지고 놀던 거라고 말해줄게. 그 로봇은 민우의 방 선반 위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죽은 후에도 영란은 그 로봇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봇이 저 아이 손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영란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집 주소로 차를 대줘요. 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래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쪽방촌 골목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깨진 가로등, 이곳에서 자신의 손주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2층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 203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 영란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지우야?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우리 아빠 없다고 놀렸어. 그랬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놀러 가는데. 지우야. 수진이 아이를 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지훈이랑 지우를 매일매일 지켜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야. 다른 아빠들보다 훨씬 더 멋진 아빠지. 정말? 그럼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영란은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내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엄마, 나 배고파.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또? 미안해, 지훈아. 이번 달엔 라면밖에 없어. 다음 달에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엄마. 라면도 맛있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 영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란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문틈으로 돈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돈을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할머니였구나. 영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 동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쪽방에서 잠을 자고 엄마의 폐지 줍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영란은 문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란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강서진이었습니다. 서진아, 너 왜 여기? 제가 물어야죠.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서진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혹시 저 안에. 서진의 시선이 203호를 향했습니다. 설마 박수진이 사는 곳에 온 거예요?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여자 말 믿으려는 거예요? 서진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진은 영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오빠 재산 노리고 꾸며낸 거라고요. 아니야, 서진아. 저 아이들은 민우를 닮았어. 닮았다고 다 손주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란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서진이는 이렇게 막는 걸까? 영란의 가슴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란은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쌍둥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란은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영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64년을 살면서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지우. 손을 잡고 나오는 두 아이. 영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손주. 영란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애들아. 영란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쌍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영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거 먹을래? 영란이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낯선 사람 주는 거 먹지 말래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를 모르는데. 하지만 영란은 과자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었어.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예뻐서.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단다. 소중한 사람? 응. 할머니의 아들이었어. 너희 나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웠지.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빠처럼요? 응? 영란이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도 하늘나라 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본대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영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야. 영란은 참지 못하고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영란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단다. 지우도 다가와 영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하늘 날아간 사람은 울면 슬퍼한대요. 그래. 그렇지. 영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 이 순간이 영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과자 먹어도 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영란은 웃으며 과자를 건넸습니다. 근데 할머니,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과자 줘요? 우리 처음 보잖아요. 영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내가 너희 할머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너희가 착해 보여서. 영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민우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은 차가워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영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그 손으로 6년을 버텼구나. 지훈아, 지우야.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영란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아이들한테서 떨어지세요. 수진이 달려와 쌍둥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지훈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영란이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수진아, 저희는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6년 전에 끝났잖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나는 잘못했어. 영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제발. 수진아, 저 아이들은. 알아요, 어머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랑 지우는 오빠 아들이에요. 어머님 손주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였습니다. 6년 전 어머님은 저희를 버렸잖아요. 빗속에 쫓아냈잖아요. 이제 와서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6년이에요, 어머님. 6년 동안 저는 혼자서 이 아이들 키웠어요.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쪽방에서 자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키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우가 수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 괜찮아.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훈아, 지우야. 엄마, 그런데 할머니는 가자고 했어.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제발 잠깐만 들어줘.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쌍둥이는 뒤를 돌아보며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우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영란의 눈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서진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간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를 용서하려 한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원. 오빠 민우가 남긴 부동산과 재산. 6년 동안 서진은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박수진과 그 쌍둥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30분 후 서진의 남편 박현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여보, 큰일 났어. 서진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과 쌍둥이, 그들이 진짜 손주라는 것, 어머니가 용서하려 한다는 것. 그러면? 현수가 물었습니다. 10억짜리 유산이 저 거지한테 넘어가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6년 동안 기다렸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 와서 다 날릴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현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막아야지.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수진을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해. 그래야 어머니도 포기할 거야. 어떻게? 일단 저 여자 생계부터 끊어. 서진은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부터 여기서 폐지 줍지 마세요.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왜요?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됐고, 그냥 가세요.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2년 동안 자신이 폐지를 수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여기선 더 이상 안 돼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폐지 한 장 줍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수진 씨. 네,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안 내셨죠? 아, 죄송해요. 내일 꼭 드릴게요. 내일? 집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3일 후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요. 사장님, 그게 무슨 규칙이에요. 저도 장사해야 하니까. 집주인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월세 30만 원. 평소엔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폐지를 한 장도 줍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훈아.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동네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이태수 사장님한테 부탁해야지. 고물상 주인 이태수는 평소 수진에게 좋은 가격에 폐지를 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오, 수진 씨. 왜 이렇게 일찍? 이태수는 60대 후반의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혹시 여기서 일 좀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폐지 분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 있어? 태수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폐지 못 줍는 거 나도 알아. 누가 일부러 막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란, 혹은 시누이 강서진, 그들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됐어. 내가 일 줄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루에 3만 원. 폐지 정리하고 청소하면 돼.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한 것.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태수는 고물수거를 위해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한 빌딩 앞에 주차하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건물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밤에 처리하면 되지? 여자의 목소리. 태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진이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제거해. 어떻게든.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움찔했습니다. 제거? 무슨 소리야? 돈은 걱정 마. 1,000만 원 줄게. 대신 깔끔하게 처리해.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박수진이라는 여자야. 사진 보냈지? 오늘 밤 10시쯤 쪽방촌 근처에서 처리해. 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수진? 우리 가게 수진 씨? 태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소가 어디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 10시. 실수하지 마. 흔적 남기지 말고.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급히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수진 씨한테 알려야 해. 그날 밤 9시. 태수는 수진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시간에 왜? 수진이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네?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 누가 당신을 해치려고 해.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데리고 나와. 내 집으로 가자. 하지만 빨리.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은 황급히 쌍둥이를 깨웠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일어나. 엄마. 왜? 조용히 해. 빨리 나가야 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여러 명. 늦었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네. 창문으로 나가. 빨리. 태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아래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안 돼요. 아이들이.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받을게. 태수는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수진 씨, 아이들 먼저 내려보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창밖으로 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사장님이 받아주실 거야. 태수가 지훈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지우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 돼. 아이들만은. 수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착지했습니다.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빨리. 태수가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잡아. 수진은 쌍둥이를 꼭 안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수진은 쌍둥이를 안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수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 남자들의 목소리. 태수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좁은 골목. 어둠 속.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막았다. 앞뒤로 포위됐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태수가 수진을 감쌌습니다. 내 뒤에 있어.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야. 누가 당신들을 보낸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진이 내렸습니다. 언니.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 씨.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사라져야 내가 편하니까. 무슨 10억이야 언니. 오빠 재산 10억? 그게 다 내 거였는데 언니가 나타나서 다 망쳤잖아. 서진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영감. 서진이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은 강했습니다. 자, 언니. 서진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야. 안 돼. 제발. 수진은 쌍둥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수진을 향해, 쌍둥이를 향해. 엄마. 지훈이와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은 두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지우야. 차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콱광. 엄청난 충격음. 하지만 수진은 무사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승용차 옆으로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고물 트럭. 태수는 남자들을 뿌리치고 트럭으로 달려가 차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빨리 타.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정신없이 트럭 조수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잡아. 서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놓치지 마. 서진의 절규. 하지만 트럭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태수는 트럭을 자신의 고물상 앞에 세웠습니다.
내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쌍둥이는 수진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수지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여기선 안전해. 수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하지만 지금은 천국 같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됐어. 울지 마. 태수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저 여자들 여기까진 못 와. 태수는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한텐 이게 있어. 결정적 증거야. 증거요? 그래. 그 여자가 당신을 죽이려 한 증거. 이거면 경찰이 움직일 거야. 수지는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래. 걱정 마.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태수는 수진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부터 해결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쌍둥이를 안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같은 시각. 최영란의 집.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본 수진과 쌍둥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영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서진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잤나? 영란은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 이 밤에 뭘 하고 있지? 영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없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란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산분할 계획서. 서류 제목이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 분할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강서진에게 전액 상속, 예금 강서진에게 전액 상속, 주식 강서진에게 전액 상속, 그리고 맨 아래에 빨간 펜으로 쓴 글씨, 박수진 제거 계획.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박수진 교통사고 위장. 비용 1,000만 원. 실행자 박현수 지인. 오늘 날짜였습니다. 서진아. 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서진아. 어머니,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들어와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영란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박수진을 죽이려 했어? 내 며느리를? 내 손주들의 엄마를? 그래서요? 서진은 태연했습니다. 뭐, 그래서라니.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저 여자가 사라져야 우리가 편해요. 어머니도 저도. 서진아, 정신 차려. 이건 살인이야. 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살인이면 어때요? 서진은 비웃었습니다. 10억이에요, 어머니. 10억?
그걸 저 거지한테 뺏길 순 없어요. 서진아.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은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 네, 맞아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전 그냥 오빠 재산 상속자예요. 그게 제 정체예요. 영란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절 키운 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빠를 키웠죠. 저는 그냥 들러리였어요. 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모른 척 하세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세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오늘 밤에요. 뭐라고?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수진아. 영란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나라고. 안 돼요.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 계세요, 어머니. 그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서진아. 영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살인을. 영란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밤새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새벽 6시,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집사. 영란은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내 휴대폰 좀 가져와 줘요. 네, 회장님. 집사는 황급히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 여보세요, 경찰서죠?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딸이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박수진이라는 여성을요. 영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제 딸 방에서 찾은 계획서. 그리고 영란은 서진의 방에서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1시간 후 경찰이 영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란은 모든 서류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유산 분할 계획서, 박수진 제거 계획, 그리고 서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이게 다 증거예요.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서진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태연한 얼굴로. 어머니, 아침 식사 재료 사왔어. 서진은 거실에 있는 경찰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강서진 씨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날 신고한 거예요? 영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대답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영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어떻게 친딸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딸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 내 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아. 어머니,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럼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예요. 저 거지 여자 때문에 친딸을 감옥에 보내다니. 영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이 서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나라고요. 서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이태수의 고물상도 찾아갔습니다. 이태수 씨죠? 네, 그런데요. 박수진 씨 살인 미수 사건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있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밤에 처리하면 되지. 강서진의 목소리. 그 여자 완전히 제거해. 1,000만 원 줄게.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돼. 경찰은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 증거네요. 이거면 기소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나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범인은 체포됐고요. 다행이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란은 김 비서를 통해 수진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수진아, 나야. 어머님?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갈게.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사장님 고물상에 있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영란은 전화를 끊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영란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의 목소리. 저 최영란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며느리 보러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네. 들어오세요. 영란은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구석에 수진이 쌍둥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수진아. 영란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안 돼.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해.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어머님, 내가 내 손주들을 버렸구나. 6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영란은 흐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니? 저 임신한 거 숨겼어요.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나서 제가 임신 사실을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진 언니가 무서워서. 알아. 다 알아. 영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가 병원 기록 조작한 것도 알아. 너를 쫓아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6년간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닦고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훈아. 할머니야. 영란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너희가 할머니 손주였구나. 영란은 쌍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희를 평생 지킬게. 정말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해. 영란은 쌍둥이에게 입 맞췄습니다. 민우의 향기가 났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내 아이들을 보내줘서.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란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강지훈 군과 강지우 군은 고인 강민우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영란은 결과지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란은 병원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수진과 쌍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우리 손주들 맞아.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의심 못해. 영란은 결과지를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훈이랑 지우는 민우의 아들이야. 내 손주야. 어머님.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란은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자. 너희 아빠가 살던 집.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말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약속했잖아. 영란은 쌍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어머님. 수진은 울며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영란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머니, 꽃 예뻐요. 지훈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래, 예쁘지? 할머니가 너희 아빠 어렸을 때 같이 여기서 놀았단다. 영란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빠도요? 그럼 너희 아빠는 벚꽃 구경을 정말 좋아했어. 영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벚꽃잎을 주우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그래, 지우야. 정말 예쁘다. 영란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저택 안. 수지는 거실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깨끗한 옷, 건강해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 수진아. 영란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 준비 다 했어? 네, 거의 다 됐어요. 고마워, 며느. 아니, 영란이 고쳐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딸. 어머님.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란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 엄마 뭐해요? 지훈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영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사랑해요? 그럼 할머니는 엄마도 사랑하고 지훈이도 사랑하고 지우도 사랑해. 우와. 쌍둥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영란은 쌍둥이를 데리고 저택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의 방. 6년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방. 지훈아, 지우야. 여기가 너희 아빠 방이야. 영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우와, 아빠 방이에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단다. 영란은 쌍둥이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우가 쓰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 영란이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게 너희 아빠야.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사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닮았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아빠를 쏙 빼닮았어. 영란은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고 엄마도 많이 사랑했지. 그리고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을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지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지훈아. 영란이 지훈이를 닦아줬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영란은 쌍둥이를 데리고 민우의 영정이 모셔진 사당으로 갔습니다. 사당. 민우의 영정 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쌍둥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영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내 가족을 찾았단다.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랑 지훈이, 지우, 내 아내와 아들들. 엄마가 이제 다시 찾았어. 영란은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6년이나 늦었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너무 착해요. 지훈이는 당신처럼 씩씩하고 지우는 당신처럼 다정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혼자서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영란과 수진은 함께 민우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쌍둥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아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겼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정말 잘해줘요. 맞아요, 아빠. 지우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큰 집에 살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아빠, 하늘에서 봤어요? 쌍둥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영란과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민우야, 영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내 아내와 아들들, 엄마가 평생 지킬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그날 오후, 영란은 쌍둥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예전의 낡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다. 영란이 후원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와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아. 오후에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네. 쌍둥이는 어린이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란은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데리러 왔습니다. 이것이 영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영란의 저택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란, 수진,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분, 이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영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영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가 수진이와 아이들을 구해줬어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에이, 과찬이십니다. 태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수 씨, 영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물상 확장하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게요. 정말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요. 태수 씨 같은 분이 더 많은 사람 도와야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수진도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목숨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식탁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를 재운 후 영란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행복하니? 영란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으니 민우 오빠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영란도 웃었습니다. 지훈이랑 지우 보면 민우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영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옥에 있어. 살인 미수로 5년 선고받았어. 그렇군요. 수진아. 영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서진이를 용서하기로 했어. 네. 그 애도 내 딸이니까.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못했지만 내 딸이야. 엄마가 용서해줘야지. 어머님, 너도 서진이 용서해줄 수 있니?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용서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영란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 아니, 딸을 둬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영란의 저택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쌍둥이의 6번째 생일. 할머니, 케이크 예뻐요. 지훈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예쁘지? 할머니가 너희 위해 준비했어. 영란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수진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란도 함께 불렀습니다. 태수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친구들도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훈이와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후, 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들 정말 잘 크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영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어디선가 민우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영란, 수진, 쌍둥이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요. 그래, 할머니도 행복해. 영란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는 너희랑 평생 함께 살 거야. 와, 쌍둥이가 환호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무엇이오, 어머님? 너를 만나서 고마워. 민우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지훈이랑 지우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쌍둥이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6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할머니와 손주는 단 한 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시작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6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할머니와 손주는 단 한 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선배님들 곁에도 소중한 가족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